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느꼈던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북한 핵 문제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자신의 생각,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 다듬어진 생각을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올 한 해 어떻게 윤석열 국정이 흘러갈 것인지를 모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윤석열 다움을 많이 이야기한다. 오늘 인터뷰 내용 중입니다. 자신은 지금 윤석열 다움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 다움을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 다워지겠는가? 국민들이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대통령 부인도 할 일이 좀 있더라. 그래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핵 공유,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현실화됐으니까 미국과의 핵 공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권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전화할 때 기회가 있어서 당대표 출마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답도 없이 그냥 웃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권이 지금 경쟁 중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윤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함께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손발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상당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국정 전반에 걸친 또 개인적인 이런 인터뷰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윤석열 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신은 대통령 다움을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다움과 대통령 다움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다움에는 과거에 검사로서의 윤석열 다움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권력에 맞서서, 부당한 권력의 개입에 맞서서 검사로서 당당히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추미애에 대해서 맞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맞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윤석열 다움이었다면 이제 대통령 다움은 국민들이 좀 믿음직스러운,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 지지율에 대해서 자신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 다움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쇼를 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보여주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윤석열 다움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검사로서의 윤석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여준 모습들까지 모두 합해서 윤석열 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부당한 개입, 불의에는 굴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검사 윤석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진솔한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국민들과 상식적인 눈높이를 같이 하는 대통령,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윤석열 다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다움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 다움을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하는 지점은 어딜까? 국민들이 좀 믿음직스러워하는 것, 그 부분에 대통령 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고 신뢰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것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을 때 참고 단호할 때 단호할 줄 아는, 이 흐름을 탈 줄 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 같이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노회하게 정치적인 기교를 부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솔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불의에 대해서는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다움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쇼를 하지 않는다. 이거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쇼 해야죠. 홍보는 필요합니다. 국정 홍보는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쇼가 지나치게 되면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정상회담을 하는 쇼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결국 사기를 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보수 정권, 정통 보수 정권은 이런 쇼가 적절한 수준의 유지가 되어야 된다. 제한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을 잘 홍보하는 선, 설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왜 협력하고 대화하지 않느냐? 잘 지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참 어렵다. 국회 시정연설 때 민주당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번 예산안 때 경찰국 예산을 받아주면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 상품권, 이재명이 원하는 것이죠. 이걸 늘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고 경찰국 예산을 절반으로 깎았다.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이재명의 사법 비리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탄당이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어스태핑에 대해서도 아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힘을 합쳐서 국민 소통을 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되지 않았다. 앞으로 고쳐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어떤 방식,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고 강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총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윤핵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핵관은 그 해당자, 당사자를 정치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다. 이준석이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그 의도죠. 소위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윤심에 대해서, 윤심 없을 수야 없지만 윤심을 여당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단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 확실한 평가고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가장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뽑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권영세 원희룡 장관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모두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모두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윤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어제 한 3곳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의 대결 구도다. 3강 구도다. 김기현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김기현과 장제원의 연대. 친윤의 생각은 김기현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권영세 원희룡에 대해서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다. 모두 유능한 사람들 아닌가. 윤심은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이 많은 약점 부분, 이준석에 관련된 부분, 또 김기현의 리더십, 인지도 이런 많은 부분들의 약점이 있지만 김기현이 가장 앞장서서 전투력을 보여줬고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김기현에게 일단 기회를 줬다. 김기현을 일단 시험대에 올렸다.
김기현으로 당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 당심이 모일 수 있겠느냐, 그 기회를 김기현이 적어도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달 초에 김기현의 지지율이 15%가 되겠느냐라는 부분 지켜봤는데 15%가 됐습니다. 김기현이 정상급 나경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된다면, 이번 한 달 동안 된다면 김기현으로 당심이 집결할 것이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뭐 권영세, 원희룡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기현에게 친윤들의 의원들의 마음도 모여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윤심도 기회는 주었다. 김기현 하기 나름이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당권 경쟁은 김기현을 지켜볼 대목이다. 설 연휴 앞뒤로 해서, 전후로 해서. 재밌는 건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당대표 너무 이러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한동훈 당대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는 이재명과 직접 맞대결을 펼치는 이런 국면이 됐습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도, 또 윤석열 정부 윤심의 무게감을 위해서도 원희룡, 권영세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에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는 투입이 돼야 할 것이다.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다면 윤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들,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당대표는 너무 이러지 않나,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웃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감각, 국민과의 소통 능력, 이제 더 나아가서 정치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정무감각, 정치력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 흐름을 읽는 정무감각이 좋다, 또 자신의 지지 세력에 한동훈 장관은 팬클럽도 있죠. 이런 관리 부분을 더 넘어서는 시대 상황을 읽고 시대 정신을 읽는 정치력 부분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말에도 묻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을 조율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표, 전당대회보다는 또 총선, 이런 부분들 한동훈 장관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또 국정조사, 이태원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경찰 수사.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경찰의 수사력 거의 땅바닥 수준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더 탐사, 그 더 탐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 매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달 가까이 밤에 미행을 하고 차를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까지 가서 소동을 벌이고,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것을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롱하고 법치를 조롱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소는 물론 검사가 했겠지만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스토킹식 이 취재, 이 부분이 경찰 수사가 해서 그 검사가 기소를 한 건데, 경찰 수사가 수사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경찰 수사를 보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경찰 조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야당의 정치 보복이다.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서 터져나온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 여사 또 처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까지 배제시키고 했습니다. 추미애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망신을 주면서 진행해 온 것인데 지금 뭐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도 후보 시절에는 뭐 배우자가 그렇게 할 일이 있겠느냐,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만 하겠다 이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제법 많고,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부르는 와달라고 하는 곳도 참 많다. 또 외교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쇼를 하지 않는다. 또 김건희 여사 선거 과정에서 뒤에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은 있고, 또 오라는 데는 가야 하고 외교에서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다면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많은 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젊고 뭐 아름답고 굉장히 사실은 화려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언론들이 하나라도 보도를 더 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게 됩니다. 취재를 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수한 모습도 좋다, 수수해도 이렇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많은 일정들, 뭐 봉사라든지 많은 일정이 모두 언론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야기가 돼도 되고, 또 사진이 꼭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진이 나오더라도 때로는 화려하고 당당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수수하고, 가령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꼭 정면을 쳐다보는 이런 사진 안 나와도 됩니다. 봉사활동하고 뭐 어린 아기 돌보고 이런 부분은 시선이 그 아기 쪽으로 가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앞을 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를 신경을 쓰면, 그러니까 홍보 같지 않은 홍보. 예. 김건희 여사는 뭐 그 자체로 굉장히 언론의 이 집중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젊고, 우리나라 뭐 영부인 가운데서 가장 젊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조언을 합니다.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걷는 것이 자기가 체력 관리하는, 윤 대통령이 체력 관리하는 뭐 유일한 것이었는데, 한남동 관제에 입주한 뒤에는 강아지들과 마당에서 많이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사실은 심각합니다. 북한이 드디어 어제는 김정은이가 전술핵으로 남한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핵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이 거의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과 핵 우산 개념, 이건 북한 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과 소련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제는 미국과 핵 공유, 우리의 핵 자체 개발은 아직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핵 공유를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유럽식이 있고 나토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핵 공유에 있어서 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차원 훌쩍 높은, 이제 지금으로서 뭐 미국의 핵 우산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굉장히 진전된 의미의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의 핵 공유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착실하고 충분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남북 정상회담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대국민 사기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도 식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전부 사기였습니다. 대북 문제는.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짚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할 것이 많다. 일본과도 이제 정상화 물꼬를 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여행객들이 우리 한국으로 몰려드는데 이 코로나 문제, 방역, 입국 제한 철저하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가 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 검역에 있어서 중국 여행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서 곧 탈출할 이런 상황인데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풀리면서 몰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이 입국자들을 막지 못해서 우리 코로나가 뚫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저지른 일입니다. 그때 뭐 고통을 나누자. 중국과 고통을 나누자. 고통을 나누는 것과 이웃나라와 코로나 방역을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사기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 문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중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은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막는다. 코로나 문제는 외교의 문제를 넘어서는 방역의 문제다. 그렇게 입국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 단호한 입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지 못해서 중국의 코로나 부분과 중국과 고통을 나누자, 고통을 함께하자. 코로나는 방역의 대상이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돈하는 것. 북한 핵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대화도 필요하고 단호한 입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화와 지원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동개혁 부분도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개혁 부분도 실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연금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국정에 관해서 뭐 개인적으로 또는 북한 핵 문제까지를 거의 진솔하게 모두 다 이야기를 한 그런 인터뷰로 보입니다. 윤석열 다움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다움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믿음직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고맙습니다.